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그 주말에는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 말고 좀 여의도나 그런 투자에 관련된 일반적인 부차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그런 여의도와 주식 투자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 주식 투자의 여러 가지 기초라든지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잔소리라는 카테고리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올려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블로그에만 놓는 게 아까워서 어, 저희 이 유튜브에도 좀 하나씩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릴 내용은 투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인데 공유하고 싶은 그런 좋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좀 잘 글로 쓴 것입니다. 그 질문이 그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그 코스맥스에 올라온 겁니다. 아마 이제 코스맥스 투자자 분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올리셨다가 그 지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상당히 좋아가지고서 의미하는 바가 커가지고서 따로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이 뭐였냐고 하게 되면 이제 화장품 업종 중에서 기업별로 기준잣대가 일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Q의 성장이 있고 영업이익의 성장이 있으면 나름 업황에 비해서 선방했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스맥스는 유독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은 PER이 150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21년에 좋아질지는 또 다른 얘기고 애널리스트님들의 예상대로 좋게 나온다고 해도 40대 중후반인데 말이에요.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 용기는 예쁜 쓰레기라고 표현하더군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궁극적으로 화장품 용기는 비용이 들고 외관상 덜 예쁘더라도 재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라고 이제 멘트를 주셨는데 이게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게 되면 화장품 업종 중에서 기업별로 기준 잣대가 일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용기는 비용이 들고 외관상 덜 이쁘더라도 재활용이 돼야겠지요 라는 이 말에 이 문장에 담긴 어떤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기준 잣대에 관한 것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 업체별로 밸류에이션이 다른 이유는 각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과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재무 구조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역사도 다 다르고 그리고 사업의 구조라든지 이익의 비중이라든지 이익의 성격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같은 업종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10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배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받기도 하고 디스카운트도 받기도 하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실적 변동성이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이제 그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10년 이상 불신이 쌓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화장품 ODM 시장 경쟁 심화 얘기도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에 대해 의심하는 투자자들도 있죠. 계속 중국은 뭐 워낙 시장이 크니까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결국 화장품 ODM도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면세점이나 화장품 ODM이나 화장품 브랜드나 뭐 의류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내재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Q 성장이 15% 정도는 된다. 제가 코스맥스 프리뷰 말씀을 드릴 때 중국 사업의 생산량의 증가율이 15%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OD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중저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화장품 성장률이 15%라고 하지만 사실은 럭셔리가 한 20% 이상인 거고 중저가는 5%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워낙 수입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럭셔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는 이제 ODM은 중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럭셔리 시장은 다 브랜드 업체들이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ODM 시장은 중저가 시장의 성장률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Q 성장이 15% 정도 된다는 말은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 리포트 쓸 때도 국내외에서 다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 좀 할인 거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무튼 Q 성장이 15% 정도 된다는 말이 이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코스맥스 주가는 거의 뭐 10배 올랐죠. 한 10,000원부터 갔던 주가예요, 사실은. 근데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이제 40만 원까지 갔다가 원래는 이제 그 400만 원이죠.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200만 원으로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코스맥스하고 LG생활건강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주봉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큰 언덕을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일반적인 사람 그냥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주가는 상당히 오른 것으로 보이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다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화수가 또 브랜드 인지가 너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 힘들죠. 또 화장품 브랜드 업체는 워낙 원가이 낮기 때문에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면 또 무섭게 실적이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2021년 증입폭이 또 클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을 괜히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수급이 좋은 장은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 꼭 상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어차피 다수결이다라는 겁니다. 다수결이다. 즉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투자하실 때 주식은 정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다수결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수의 생각이 모아져서 현재 주가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이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 면밀히 분석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뭐가 틀린 건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시 찾아보고 분석을 해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생각이 지금 틀린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다수결이 진실을 향해서 가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러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도 처음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고 주식시장이 의미가 있는 거죠. 기업 가치가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수렴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표현돼 이건 이제 사실 투자론에 항상 나오는 이제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트루 밸류, 그러니까 펀더멘털 밸류죠. 그다음에 페어 밸류 간의 그런 단기적인 간극은 항상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간극 대비해서 그 간극이 위로 커져 있으면 오버슈팅인 거고 아래로 커져 있으면 이제 언더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에 항상 그 단기적으로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간극에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은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요. 분노하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자는 항상 정의를 향한 그런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항상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미소를 지으면 투자자라고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트루 밸류 이게 펀더멘탈이죠. 페어 밸류 이게 현재 주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억울해할 필요도
그리고 고평가를 환호할 이유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위험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이제 공매도 전략이 이제 그런 거를 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런 그 감정은 대부분 이제 비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사를 그르치거나 이제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가끔씩 그 분노가 용기가 되고 그게 정의를 만나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4.19 혁명처럼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 얘기인 거고, 사업이나 투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감정은 가장 경계해야 하고 철저히 이제 배제해야 될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말씀드릴 내용이, 화장품 용기는 비용이 들고 외관상 덜 예쁘더라도 재활용이 되어야겠지요 라고 했어요. 재활용이 되어야겠지요 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건데,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정책 명제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할 이제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장품 용기 시장을 좀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화장품 용기 재활용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시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만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화장품 용기를 포함해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2월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서 기존 환경 부담금의 최대 30%를 추가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그때 당시 한번 뭐 연우라든지 펌텍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을 따라가게 되죠. 이제 연우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이 되게 중요해요. 스프링이 철제잖아요, 그죠? 그러니 금속이니까 이제 서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다 되도록 스프링하고 일반 그 용기 그 외장재를 갖다가 다 똑같은 원료로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술들을 갖다가 다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많은 업체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생명체처럼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게 되면, 투자에는 뭐뭇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정책 명제라든지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교육받은 민주 시민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깊이 정의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프론티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심리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는 이제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영향이나 방향성을 분석해야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유통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럼 그거에 적응 못하면은 기업은 힘들어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석을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고, 그리고 너무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유통발전법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추가적인 규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국가 쇼핑몰 같은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혀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투자의 액션으로 분석하고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서 액션으로 옮기면 돼요. 투자를 하면 됩니다. 또는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감정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장품 용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재활용이 되어야겠죠 라는 말은 이런 말들은 시민단체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재활용 규제가 불확실성 요인인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요? 라고 기업한테 또는 애널리스트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전에 3프로 TV에 제가 이제 나가서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온라인 유통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만 쿠팡도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불매운동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투자자의 자세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향이 클 수 있다,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유통발전법 개정 뉴스 나오니까는 공산주의 법만 쏟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비판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의 통과 가시성하고 업체별 영향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 가시성이 크다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또는 매도를 하는 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사는 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저도 이제 과가 행정학과거든요, 학부에서. 그래서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 기업 분석할 때는 트루밸류하고 펀더멘탈 밸류만 생각합니다. 정의하고 애국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투표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맞아요.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스스로 조금 이제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